저라면은 절대 이런 거 안 줄 것 같습니다. 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거 먹어서 치아 문제 생겨, 식도 문제, 위장관 문제 생기고 이런 일들이 병원에 있으면 심심찮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번 괜찮다가 한 번 문제가 생겼을 때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먹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의사 안주원이고요. 오늘은 수의사라면 절대 안 주는 간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석 제거에 좋다,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분리불안용으로 준다, 보호자라면 꼭 줘봤을 간식, 바로 이 뼈 간식입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족발뼈 남은 거를 말려서 주시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보호자분들이 수제 간식이라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또 뼈 간식을 판매하는 매장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뼈 간식 때문에 병원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닭뼈는 주면 안 된다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씹어서 먹었을 때 단면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익힌 거는 그렇지만 날 거는 또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어떤 뼈든 먹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양한 뼈 간식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거 못 봤는 것 같은데 엄청 다양한 뼈 간식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양등뼈. 이걸 애들이 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부러지지도 않는데. 이거는 뭔가요? 말갈비요. 이거는 소형견이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킬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예요? 이 돌덩이는? 사슴정강이요. 이거는 대형견이 먹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애들이 침으로 불려 먹지 않아요? 아니요, 침으로 불려 먹는 건 여기 살덩이고요. 이 안에 있는 뼈는 결국에는 씹어서 삼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뼈들은 강도가 너무 세서 치아도 많이 손상이 될 것 같아요. 이건 뭔가요? 우리 도가니요. 부러지지가 않네요. 이거 날카로운 단면 이런 거 보니까 닭뼈랑 상당히 비슷한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날카롭게 뿌려지거든요. 이게 이제 내려가다가 장에 들어갔을 때 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식도나 이런 데도 날카로워서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애들이 네. 이걸 부숴 먹잖아요. 부숴 먹어도 가루로 만드는 게 아니고 조각조각으로 먹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애들이 사람처럼 잘근잘근 씹어서 부드럽게 삼키는 게 아니고 애들이 허겁지겁 먹기 때문에 아마 이 상태 그대로 먹는 애도 있을 거예요. 며칠 전에 내시경으로 뺀 아이도 이런 것들이 뼈를 뺀 적이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두 아이들은 이런 걸로 큰 위험에 빠지는 상황들을 많이 보거든요. 수술을 하거나 결국에는 병원에 며칠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100번 줬을 때 99번은 안전할 수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 케이스가 이제 애기한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치아 문제가 생기는 거, 치아 파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치아가 깨지는 걸 말하는데요. 치아는 바깥에부터 에나멜질과 그리고 상아질 그리고 안쪽에 치수강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단단한 음식을 먹었을 때 에나멜질이 깨지면서 이 치수강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수강이 노출이 되고 치아가 결국엔 신경 손상까지 되면서 발치가 필요하든지 신경 치료가 필요하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치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단단한 돌덩이 같은 건데요. 단단한 거를 이제 먹어서 치석은 제거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정상적으로 있는 치아 표면에 있는 에나멜질까지 벗겨지게 돼서, 이것도 어느 날 벗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씩 약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완전히 노출되는 거를 보호자분이 딱 발견했을 때는 늦는 경우가 많죠. 스케일링을 늦추시거나 최대한 치아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뼈 간식을 주셨다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쓰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이제 식도 손상인데요. 사람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이제 직립으로 서 있기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강아지는 기본적으로 사지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질 않죠. 결국에는 음식을 삼켰을 때 식도에 머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식도에 머물었을 때 위장관까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식도에 머물게 되고, 그 상태에서 식도를 찌르게 되면 식도에 파열이 되거나 식도가 손상이 돼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식도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회복이 잘 안 되는 장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수술적인 것도 굉장히 어려운 장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파열이 되거나 천공이 되면 아주 대수술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식도가 염증이 생기거나 이래서 식도 협착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운이 나쁘면 평생 관리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 협착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평생 서서 밥을 먹어야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은 식도에 한 3일 정도 오리뼈 간식이 걸려가지고 식도염을 유발한 상태에서 내원한 환자였고요. 왼쪽 밑에 보시면은 빨갛게 되어 있는 부위 보이시죠? 저게 이제 식도염을 유발을 했고 저희 아이는 다행히도 천공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 식도를 사용하지 않고 일주일 넘게 비루관을 통해서 코와 위에 연결한 관을 통해서 음식물을 급여했고 결국에는 완치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네, 저거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하얀색으로 식도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기 보이시는 게 제 식도에 있는 이 오리뼈 간식이거든요. 저 뼈가 저렇게 걸려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있는 스태프들이 엑스레이 찍고 모두 다 놀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으로는 위장관 폐색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내에서 소화가 안 되고 계속 돌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운이 좋으면은 이게 이제 결장까지 내려가서 밖으로 나오면 다행인데 소화가 안 되더라도 이제 소화가 안 된 상태의 뼈가 장에서 머물면서 장을 찌르는 경우에 장 폐색을 유발하고 그리고 장 파열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장이 파열이 되면 장에 있는 장액이나 음식물들이 복강 내로 누출이 되게 되고 복막염이라는 아주 큰 질병이에요. 복막 안에는 멸균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음식물과 세균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죠. 그거는 수술을 해서 장 세척을 하고 위장관 복강 세척을 한다 하더라도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진은 뭔가요? 뼈 간식을 이제 보호자분이 주셨는데 아기가 소화를 못 시키고 위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계속 구토를 이틀 동안 하다가 위절개를 통해서 위에 있는 이물을 제거한 사진입니다. 이런 뼈 한두 개 정도 있을 경우에 소화 또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기가 치아로 이제 어느 정도 깨물어 먹고서 이제 삼킨 경우에는 소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냥 바로 삼키면 뼈 이 자체로 있으니까 며칠 있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게 이제 위에서 계속 머무면서 소화가 안 되는 상태로 유발이 돼서 폐색을 유발합니다. 이런 뼈는 그래도 대형견은 괜찮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형견보다 소형견이 많다 보니까 소형견에서 이런 이제 위험한 케이스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대형견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형견은 또 이런 뼈들을 또 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 뼈를 줬을 때 물론 소화를 다 시켜서 자글자글 씹어가지고 소화시킬 정도에서 삼키는 애들도 있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냥 이거 주면은 한 10분 안에 삼키는 애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산 뼈가 자칫 잘못하면 그보다 수십 배 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병원에서 치료하거나 비용도 비용이지만 아기가 아플 수 있고 또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치석 제거를 위해서 이런 뼈 간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덴탈 치료를 급여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칫솔질을 잘 해주시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산책을 좀 더 해주시거나 장난감이나 이런 거에 간식을 넣게 하는 뭐 콩 같은 장난감 이런 거를 좀 활용하시거나 칼슘이나 미네랄 섭취를 위해서 주시는 거라면 안전하게 영양제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한 보호자가 되어야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